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아직 꽃샘 추위가 남아 있죠. 자, 내일부터는 기온이 회복된답니다. 예, 감기 조심하시고. 자, 앞 시간에 우리가 조세 총론을 했는데요. 이 조세 총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가세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납세 의무 성립, 그리고 납세 의무 확정, 그 납세 의무 소멸 과정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성립과 확정과 그다음에 소멸 과정에서 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성립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 확정 과정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가산세와 가산금인데 올해 거기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신경을 잘 쓰시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있는 것은 그게 제척기간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있습니다. 자, 거기에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분은 본세 지방세를 먼저 들어갑니다. 지방세. 지금 현재 우리가 3개월이지만 지금 현재 이제 5번 정도가 남았죠, 그죠? 5번, 3개월이니까 지금 앞에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한 5번 강의가 있어요. 그 동안에 우리가 요 양도소득세까지 끝내야 되는데 취득세가 좀 흐름이 힘듭니다. 그래서 취득세 위주로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양도소득세는 범위가 많은데 가면 갈수록 좀 쉬워지는 부분이고 취득세는 그 체계를 잘 못 잡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취득세는 우리가 지방세로서 그 가세 표준을 하는 데 있어서 간단하지만 그거를 선택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국세 파트는 가세 표준할 때 각종 공제가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그 공제를 명확하게 인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취득세는 세 문제예요. 2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세법을 들어가면은 항상 무슨 내 머릿속에는 뭐든 주의냐 실질주의다. 사실주의다. 앞시도 우리가 항상 공부상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상 내용이 있는데 공부상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등기부, 등록원부, 또 세금을 가세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에서 가세대장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공적장부고 그걸 공부상이랍니다. 그럼 공부상에 기록된 내용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실질적인 내용은 같아야 되는데 불일치할 때는 항상 세법은 일단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을 하려면 그거를 반드시 입증 효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입증 효력이 없다면 그때는 다시 공부로 넘어간다. 그래서 항상 이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우리가 또 행위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주의 앞에 비었죠. 가세권자가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하는 신고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1번 갑니다. 자, 취득세 성격을 보니까 1번 지방세입니다 했고요. 그 지방세 중에서도 강력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특별시, 강시, 도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징수할 때는 시군에 위임되어서 징수된다 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 2번 행위세입니다. 취득이라는 행위라는 거죠. 그 다음 거래 단계에서 일어나는 유통세입니다. 그리고 신고 납부 원칙이고요. 그래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종가세라는 것은 뭡니까? 가세 표준 기준이 금액 기준이라는 거죠. 그걸 종가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가 그 3번에 보면 항상 세금을 계산해야 되죠. 그럼 가세 표준이 있고 그 가세 표준을 곱하는 것이 세율이라는 거죠. 자, 그럼 취득세의 가세 표준은 취득한 물건의 가액이에요. 그럼 취득한 물건 가액이 곧 가세 표준입니다. 가액 기준이니까 종가세라고. 그럼 여기서 몇 프로 내라라고 하면 퍼센트로 돼 있어요. 자, 퍼센트는 세법에는 항상 밑에 1,000원짜리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1,000분의 얼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하니까 이 퍼센트니까 분수니까 퍼센트죠. 그래서 율이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줄 한 거죠. 표준세율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가세 표준에서 종가세라고요. 세율은 차등 비례 세율이다라고 하는데 이 세율직이 이거는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예요. 그러니까 표준세율이다. 표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 기준이 되는 세율이다 하는 거죠. 그럼 뭐가 기준이 되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표준 세율과 대립되는 것이 일정 세율이 있어요. 일정 세율. 그러면 가세권자의 재량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까? 조정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앞에도 간단히 조세 총론 언급했는데 대부분 세금들은 전부 다 기준이 표준 세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표준 세율에다가 있다면 그 표준 세율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데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요 기준값 표준 세율에다가 곱하기 최대 몇 프로까지 할 수 있느냐 50%. 그러면 요게 마지막에 있는 이 50%가 뭡니까?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융통성을 가진다. 탄력세율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이 대부분 표준세율인데 이 표준세율을 가지면 그 표준세율 자체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표준세율 일정 비율을 더하고 뺀다는 거죠. 됐나요? 이 비율이 몇 프로다? 50%다 하는 거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모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물세다 하는 건데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 쥐꿀서요. 물건 소재지입니다. 자, 부동산을 사고 팔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은 취득세,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요. 그럼 사는 사람은 지방세예요. 그러면 취득자가 울산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취득자는 물건이 뭡니까? 경기도에 물건 살 수 있고 서울에 물건 살 수 있고 경남에 물건 살 수 있죠. 그럼 그 물건 소재지에서 부동산 움직이지 않으니까 물건 소재지에서 관할을 해주죠. 관리해 주니까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납세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파는 사람은 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양도소득세. 그러면 소득세는 뭡니까? 소득자에게 기술된다 했죠. 그럼 소득자에게 기술되니까 그런 물건 기준이 하면 안 되죠. 소득자 주소지 기준이다 하는 거죠. 그럼 이건 취득세니까 물건 소재지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별과세다 하는 거 있고 물건의 용도를 보고 과세한다. 그 다음 5번에 별 표시해줘야죠. 5번에 아까 처음부터 말했죠. 무슨 주의? 사실주의다 하는 거죠. 사실주의. 네. 그럼 어느 당시 사실주의입니까? 취득세는 취득할 때마다 과세하니까 그 취득 당시 용도, 취득 당시 소유자 이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실주의다는 걸 명심하세요. 자, 등기 등록 관계없다 하는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행 부가와 사실주의는 같은 맥락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02번 취득의 형태, 취득의 범위 있는데 자, 항상 우리는 옆에 25페이지 있죠. 취득세를 배우면 취득 유형을 전부 다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취득을 우리는 사실상 취득이라고, 그 사실상 취득이라는 것은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야 하는 원시 취득이 있고 이미 소유자가 있어요. 소유자는 뭐 가져오는 거 있죠. 그걸 승계라고 하죠. 그래서 승계 요계는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오면은 유상승계라고, 대가가 없는 것을 무상승계래요. 자, 다시 무상은 뭐냐? 주는 사람이 살아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정려받았다라고 하죠. 이때 주는 사람은 뭡니까? 정려자, 받는 사람은 수증자. 누가 냅니까? 수증자가 내는 세금이죠. 자, 그 다음에 돌아가신 후에 준다 하는 거죠. 받았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 받는 사람은 상속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또 피상속인이 받는 사람은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보험을 많이 한 사람이야. 피보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여기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야. 피 흘렸다. 뭐였다고? 피자 들어갔잖아. 피 흘렸어.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 받는 사람은 상속인, 정려는 주는 사람은 정려자, 받는 사람은 수증자. 그래서 받는 사람이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실상 취득이다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요 쉽게 알 수 있는 걸 요 짜임을 머릿속에 딱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더 학습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뭐 됩니까? 법으로 규정한다는 거. 법으로. 실제로는 이 사실이 아니지만 법으로 규정해서 무조건 따르라 하는 거죠. 예, 그걸 본다, 간주한다 이 말이에요. 간주한다, 워제한다 똑같단 말이에요. 다시 뭘 한다고요? 간주한다, 워제한다. 그게 뭐냐? 해석하니 본다 하는 거죠. 간주와 좀 다른 의미가 되는 건 뭡니까? 추적이죠. 추적은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거지만 간주는 그대로 가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포인트가 되는 것은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이다 하는 거죠. 다르게는 어제 취득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간주 취득은 크게
크게 두 종류라는데 이거는 항상 이거보다 더 정리를 잘해야 될 것이 이 내용이래요. 그래서 시험에 이거보다는 이것이 더 중요하게 나눈다는 거죠. 간주취득은 큰 의미로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변경. 그럼 법률상의 줄은 변경 내용이 있을 거고 그 변경 내용에 따라 반드시 가액이 증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액 증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너는 취득으로 보겠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형태가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보면 2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사실상 취득했고 그 다음 이번에 취득 어제 간주 취득되어 있죠. 그게 가로 1번이 토지의 지목 변경 있죠. 또 뭐가 있나요? 건축물의 개수 있죠. 자, 그러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첫 번째 그 내용은 법률상의 줄은 변경 원인을 명확해야 되고 세법은 우리가 또 세법은 민법과 다른 법과 다르게 해석 잡기 문제가 물리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 물리 해석이 뭔지 알아요? 법률상의 주어진 문장에 있는 것만 해석하지 그거를 뭐 넓혀서 해석하면 안 된다. 학장 해석도 하면 안 되고 유추 해석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을 계속 민법적으로 세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세법은 이것이 뭡니까? 일단 법이 틀리든 어쨌든 현실에 안 맞든 간에 현재 법률상의 주어진 내용에 따라서만 해석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같은 법이라도. 그래서 변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변경이 뭔지를 명확하게 인지해 주면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 그럼 요 내용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그 변경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액이 증가되는 겁니다. 증가시 이 증가된 가액 부분을 취득으로 보겠다는 거죠. 이 두 개를 만족하는 내용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에는 토, 근, 차, 기, 선이 있어요. 자, 이 변경에서는 토, 근, 차, 기, 선이 있는데 자, 이 내용은 뭐냐? 방금 우리는 이게 부동산이니까 우리가 주된 내용은 이 부동산 위주로 비우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안에 깊이 있는 내용은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이 내용까지가 대상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험 노는 거예요. 내용적인 문제는 부동산 위주로 비우면 돼요. 그래서 그게 토지에 있어요. 토지 뭐였나요? 지목, 변경 돼 있죠. 자, 지목이 뭔지 알죠?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몇 개 지목이 있다? 28개 이름이 주어져 있어요. 그거를 안개해주면 참 고마운데 참 귀찮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목입니다. 가끔 우리가 공정법에 시험하면 오기도 하고 학개론에서 개론인지 개론인지 모르는 그 학개론에서 가끔 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토지는 반드시 앞에 전제가 사실상입니다. 공부상이 아니고 이 한마디 하고 그리고 지목입니다. 지목 변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만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토지의 변경은 뭡니까? 토지의 지목 말고 용도 지역이 변경될 수 있죠. 그 용도 변경 아니라고요. 지목 자체야. 되네요. 토지는 또 뭡니까? 이 땅을 농지를 뭐로 대지로 조성하면 포크라인을 밀 수도 있죠. 그럼 행질이 바뀌죠. 행질 변경 아니라고요. 반드시 용어가 어떤 용어 들어간다? 이 말이 안 들어가면 틀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 안 들어가면 틀린다. 그대로 분명히 물리해석이니까 그대로만 해석하면 되는데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이 낱말 이해하면 되고 이 낱말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끝났죠? 이렇게 하니까 뭐다? 가액이 증가되더라 하는 거죠. 자, 농지가 있어요. 그럼 농지가 있는데 우리가 공법을 비할 거예요. 어떤 농지는 절대로 건물 지으면 안 되는 농지가 있고 어떤 농지는 뭡니까? 내가 촌에 들어가서 살겠다. 나이 들어서는 이미 농지를 사놨다고요. 그러면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변경한다고요. 건물 짓는다. 그러면 뭐가? 전이 뭐로 되는 거예요? 대로 바뀌었죠. 그때 공사했겠죠. 그러니까 가치가 증가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된다. 그러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지인데 새로 지태가 전이 대로 바뀐다고 해서 토지가 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봐라 이 말이야. 무엇을? 가액이 증가된다면. 이해됐나요? 그 개념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건물이 있어요. 이 건축물 개념에서는 건축물 개념은 기본적인 논리는 우리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개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본적으로는 무엇을 하냐? 개수란 용어를 한번 이해를 하고 암기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건축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건축.
자, 그래서 개수와 건축인데 건축이란 5가지 용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건축법에 건축이란 말은 건축법에서 건축이란 것은 그 전체를 원지치적으로 보지만 세법상에는 전부를 원지치로 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면 뭐 한다? 출생했다 하죠. 예? 그럼 건물이 처음에 태어나는 것은 뭡니까? 신축했다 하죠. 신생아와 같은 개념이 있고, 자, 항우석 박사가 뭘 했죠? 줄기세포를 가지고 한때 우리 뉴스에 참 말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참 의료 시설이 좋고 뭐 연구가 되고 우리나라 참 발전했다. 줄기세포가 복제 인간 있잖아요. 예? 복제. 그럼 우리가 건물도 똑같은 거를 복제한다. 이 개념이 뭐 있어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동일 규모로 짓는 거, 그거를 재축이라고요. 아, 재축은 복제인 것과 같구나. 예? 신축은 세상에 처음 태어나니까 신생아와 같구나. 이런 느낌만 받으면 돼요. 됐나요? 우리 시험에는 뜻을 묻는 것은 안 나와요. 근데 너미만 뜻은 낱말을 이해는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개축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개축. 자, 개자 들어가죠. 개수, 개축. 뭔가 수선하는데 그 정도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건물들을 보면 주체구조 그런 게 있다고요. 기둥도 있고, 그 다음에 보가 있고, 내력백이 있고, 그 다음에 지붕이 있어요. 자, 그럼 건물 자체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병원 건물을 하다가 그게 주된 의사가 죽었어. 아, 너 이상 더 병원 건물을 못 하겠다. 그럼 사무실로 해가지고 운영하겠다. 그럼 기둥을 손댈 수 있겠죠. 내력백을 손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주체 구조의 한 종이나 두 종을 손대면 그를 개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건물 자체가 있는 거죠. 건물 자체 사려 산 것이 아니고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 수선했죠. 그래서 가치가 증가된다면 뭐 건물을 산 건 아니지만 기존 건물을 개수를 하니까 가치가 증가됐어. 그럼 그거를 취득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개수. 자, 그 다음에 개축은 자, 우리가 사람을 보면 방금 이 개수는요, 우리 여자분들 있지만 자, 애들이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나중에 성장하니까 아가씨처럼 참 멋지게 꾸며요. 뭔가 잘하고 잘 꾸미고 싶어. 근데 뭔가 이 뭐 좀 그렇지만 뭔가 한 게 자기한테 뭐 고치고 싶은 거 있어. 고쳤단 말이야. 고치고 그게 뭐야? 고치니까 예뻐졌어. 그럼 돈 내라. 그게 개수라고요. 알겠나요? 근데 뭡니까? 한 개만 뜯어 고친 것이 아니라 뭐 눈 쌍꺼풀 수술하고 코도 뭡니까? 깃볼 사가지고 떼고 올리죠. 코 높이는 거 여기 떼고 오는 거예요. 요게 몰랐어요? 실리콘 하면 한 방 딱 하면 날아가 버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요거가 하는 거야. 이게 없을 때 실리콘이었는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보톡스 가지고 여기 또 올리죠, 그죠? 예, 그래서 3종 이상을 뜯어 고친 것이 개축이라. 몇 축? 3종 이상. 그래서 한 건물 전체가 있는데 그 비가 가지고 한 부분이 전부가 아니고 한 부분이 못쓰게 됐다. 그럼 그 부분을 한다. 3종. 그걸 개축이라고요. 자, 그다음에 정축이 있어요. 정축은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건물의 전체 면적을 뭐라고 하죠? 연면적이래요. 건물의 전체 면적을 뭐라고요? 연면적.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의 연면적이에요. 그 연면적이 늘어나는 행위를 정축이라고요. 되나요? 그러면 옆으로 해서 면적이 늘어날 수 있죠. 예, 지금 나는 정축이 아니라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고 여기서 뭐 밤마다 뭡니까? 닭고기를 엄청 많이 먹으면 다시 정축 되겠죠. 응? 그래서 정축은 옆 면적이 늘어나는 행위. 위로 옆으로 층고를 나누는 것도 정축입니다. 그래서 옆 면적을 늘리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세 가지가 뭐 있어요? 개축이나 됐나요? 개축. 그 다음에 정축. 요 경우에 있죠. 이 두 가지 행위는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죠.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수선했죠. 그러니까 가치가 증가됐죠. 아, 이건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구나. 그럼 완벽한 원지치를 볼 수 없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아까 신축과 재축은 신축은 원래 없었고 재축은 원래 있었지만 싹 밀고 다시 지은 거죠. 되나요? 아, 그래서 건축에는 5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항상 뭐를 제외할까요? 신축과 문제는 항상 요리 나옵니다. 건축을 딱 주고 가로 열고 신축과 뭐를 재축 자체를 뭐한다? 제외. 그럼 나머지 건축 행위라고 해요. 나머지 건축이 뭐다? 정축, 개축, 이전이 있다고요. 아, 그러면 이 행위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된다면 그건 뭐다?
새롭게 건물을 산 건 아니지만 뭐다? 간주취득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근데 이 개수나 건축하면서 면적을 좀 더 늘릴 수 있어요. 그럼 면적 늘린 부분은 원래 없었던 부분이죠. 그럼 면적이 증가됐어 하면 새롭게 만들어진 부분이 그거는 원시취득이고, 면적 증가 없는 개수나 건축이면 그거는 뭡니까? 간주취득이고. 자, 그러면 요 차량과 기기 장비 선박도 주체 구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차에는 뭡니까? 우리가 엔진 부분이 있어요. 그럼 엔진이 오래돼서 그 기존 엔진을 없애고 새로운 엔진을 가치를 하면은 가치가 증가되죠. 그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변경이라고만 알면 됩니다. 변경. 근데 우리가 취득세 대상 14가지가 열거돼 있는데 차량과 기기 장비 선박은 안에 주된 내용이 뭐가 변경되는 그거는 묻지 않아요. 아, 이것도 변경된다면, 가액이 증가된다면 간주 취득이다. 그래서 항상 토건 차기선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죠. 됐나요? 그래서 1번, 2번만 돼 있는데 전체는 1번 이거다. 자, 두 번째 가죠. 자, 두 번째 형태는, 자, 우리는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상장법이니까 비상장법인이 있어요. 우리가 상장법인 주식하고 비상장법인 주식은 가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대부분 주식회사들은 상장법인을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평가를 잘 해가서 올려주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상장법인은 대부분 우리가 좀 규모가 큰 회사다 보면 되고, 그러면 중소기업 정도 있죠. 그럼 중소기업적인 문제를 우리가 비상장법인을 보면 돼요. 무슨 법인? 비상장법인. 그럼 간단히 생각한다면 우리가 상장은 증권거래소에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TV 보면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죠. 그런 것을 상장법인이고, 비상장법인은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중소기업이 비상장법인들은 누구들이? 특수관계자들이 그 회사의 주식을 다 하고 특수관계자들이 자금을 출자하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 집안 식구들이 운영되는 회사가 비상장법인이에요. 근데 한 중소기업이 잘 나가고 있어. 기술을 개발하고 잘 나가고 있어. 실적이 좋아.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어떤 돈 많은 집안이, 야, 자기들은 연구도 안 하고 기술로 돈만 가지고 있어. 저거 삼키겠어. 그리고 야금야금 누구를 꼬셔가지고 그 회사의 주식을 야금야금 사들인다고요. 그럼 혼자 사기는 힘드니까, 야, 사돈 팔촌까지 다 끌어들인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사돈 팔촌까지 다 끌어가지고 하나씩 시간 날 때만 주식 사? 그러니까 나중에 50%를 넘어간다고요. 알겠나요? 그러면 나는 그 회사의 주식 중에서 뭐 가반수를 넘겼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뭡니까? 지분력이 있죠. 그러면 지분을 이렇게 한 사람이 몰아주는 거죠. 주주총회 열 때. 그래서 대주주가 되는 거죠. 알겠나요? 파워가 세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그 새마을금고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조합원 있죠. 그러면 연말 주주총회 합니다. 조합총회 한다고요. 그래 뭡니까? 지분이 적은 사람은 듣고만 있고 뭡니까? 올 때 뭡니까? 후라이팬이랑 그런 한 개만 가져오면 돼. 근데 지분이 많은 사람은 뭐 한다? 발언권이 세죠.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부는 한 회사가 있는데 어떤 특수 집안, 특수 관계자들이 한 회사를 집어 삼키는 걸 독점하는 안 좋아해요. 그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의 지분이 50%를 초과한다면, 지분을 가반수로 넘어간다면 너희들은 그 회사를 상고로 보겠어. 하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이미 주식을 사 있는데 다시 회사를 상고로 보겠다는 거야. 그게 간주예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뭘 문제느냐? 비상장법이라고요. 무슨 법인? 비상장법인. 그래 포인트가 문제에서 모든 법인이다 하면 틀리고 상장법인은 틀리고 여기가 포인트고. 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회사의 주식을 치르는데 여기는 어떤 주주 한 사람, 이 사람과 관계 있는 뭐다? 특수 관계자 있다고요. 되나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지분을 합쳐서 몇 프로 되느냐? 50% 초과입니다. 되나요? 자, 요 초과가 포인트라고요. 50%는 다 잊어버리지 않아. 근데 이상인지 초과인지, 이상 개념이 아니고 초과입니다. 초과. 그럼 50.1도 50% 초과죠. 50% 초과는 51%다 이래 하면 안 돼요. 그럼 51%가 50% 초과와 같다 하면 안 돼. 소수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50% 초과 개념이다. 그러면 또는
우리가 유한 책임사원이 있어요. 자, 빠르게 또 한번 설명하는데 우리가 개인회사나 주식회사나 한명회사나 합자회사나 회사에 대해 출자자들을 사원이라고 해요. 회사의 자금을 출자하는 사람 뭐라고요? 사원. 우리가 사원하니까 회사에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사원이 있어요. 그러면 유한 책임사원과 무한과 유한이 무한이 뭡니까? 한계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유한은 한계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은 한 회사가 자금을 출자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럼 개인 회사면 회사가 안 되고 문을 닫았다면 처음에 회사를 운영할 때 돈이 부족하니까 금융기관 돈을 빌리겠죠. 그런데 문을 닫아도 그 빚을 갚지 못했어. 그럼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너무 시간 가면 안 되고. 예, 여러분이 장사를 하다가 장사 자금을 대출 받았다고요. 근데 장사가 안 돼 문을 닫았다고요. 대출 못 갚은 상태에서 갚아 안 갚아? 갚아야지. 그게 무한이라고요. 회사가 사라지도 갚아야 되는 것이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유한 책임 사원이 있는데 유한 책임 사원은 회사가 없어지면 회사가 없어지고 남은 빚이 있다면 그를 갚을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게 유한이에요. 그럼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전혀 책임이 없느냐? 예, 회사가 어려워지면 본인이 출자 금액이 있어요. 그 출자 금액의 한도에 있으면 책임을 지고 출자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책임지지 않는 것이 유한 책임 사원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유한이란 말은 방금 뭡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출자금 한도에서. 그럼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배당금을 많이 받아보는데 그럼 이 사람과 이 유한 책임사 관계에 있는 특수 관계자 이 사람들 지분이 50%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강조할 것은 뭐다? 비상장법인이라는 거 꼭 명시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50% 초과라는 개념을 명시하시고 그 다음에 의미를 들 때 요 사람들을 뭐냐? 50% 초과된 자 50% 초과됐을 때 이 사람들을 뭐냐? 가점주주를 한다고요. 무슨 주주? 가점주주. 그럼 여기서 느껴야죠. 가점주주는 한 사람 말합니까? 여러 사람을 말합니까? 응? 방금 내가 주주 플러스 특수관계는 왜 한 사람이 나오죠? 왜 주주 플러스 특수관계자인데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50%를 소유하게 된 자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 사람이잖아요. 방금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가점주주라는 것은 가점주주자들이야. 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납세 의무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되면 너희들은 취득 납세무가 있어. 그럼 취득 납세무가 한 사람입니까? 세금은 하는데 여러 사람이 책임을 지죠.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면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 뭘 이해해야 된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납세 의무? 연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가점주주의 주식 취득은 포인트가 뭘 알야 된다? 비상장법인이고, 자, 요거는 이해만 하면 되고 뇌물을 입력할 건 몇 프로? 50% 초과. 이걸 가점주주래요. 자, 그다음 25페이지 갑니다. 자, 25페이지 그 밑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 확인 들어가죠. 가로 1번 있어요. 사실상 취득이라 돼 있죠. 예, 밑에 적으세요. 사실상 취득이라는 것은 취득을 했다. 두 사람이 매매했어요. 매매 계약서를 했어요. 계약하고 계약서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아직 이전 등기 받지 못했다. 계약서에 의해서 잔금을 치렀는데 아직 이전 등기 받지 못했다. 그럼 취득입니까 아닙니까? 취득이라는 거죠. 예, 등기 등록 관계 없다는 거죠. 또 내가 취득한 물건이 무가 건물이다 허가가면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계약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잔금을 지급했던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취득행위다. 우리는 방금 또 강조합니다. 무슨 주의? 실질주의. 등기 등록 관계 없다. 자, 그럼 밑에 가로 1번이 원시 취득이 있죠. 자, 원시 취득은 토지의 공유 수매 매립 간척이고 건축물은 신축 재축이고 3번 선박 건조고 차량 항공기 제조 소립이라고요. 강업권 업권은 출원한다고요. 민법상 시효 취득입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지금 내가 빨리 갔죠. 특별히 내가 설명 안 하죠. 중점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원시 취득이 있어 하면 되죠. 됐나요? 예, 그 중에 토지는 뭐 하는 거? 매립 간척. 이걸 인문적 특성이라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뭡니까? 신축 재축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승계입니다. 승계는 이미 소유자가 있죠. 기존 소유자를 내가 가져오는 행위인데 아까 대가를 지불하면 유상,
대가가 없으면 무상. 무상은 다시 뭐다? 정려 상속을 합니다. 물론 기부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가로 2번 그게 별 표시 몇 개? 3개. 자, 또 취득의 원죄 정관 가액이 있어야 됩니다. 정관 가액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의 취득은 아니지만 어디에 있다? 법률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취득을 봐라. 그럼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죠. 그럼 요건은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토지 지목 변경이죠. 가액이 증가했죠. 방금 적었죠. 자, 무슨 변경? 지목 변경입니다. 다른 용어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거만 확인하면 돼요. 근데 앞에 전제가 맞든지 뭐다? 사실상입니다. 그럼 요거는 그대로 지목이라는데 앞에 공부상 이라면 답이 틀린다고요. 사실상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건축물 있죠. 개수 있죠. 그 다음에 정축, 이전 등 신축, 재축을 제외한 건축이다 있죠. 방금 내가 여기 적었죠. 개수, 건축, 건축에는 뭐다? 신축, 재축을 제외한 건축. 그럼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행위는 뭐가 있을까요? 정축, 개축, 이전이 있어요. 정축, 개축, 이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주된 내용이 아니라 했죠. 우리가 차량과 건설기계, 선박 종류 변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가점주주 몇 프로? 50% 초과. 그래서 항상 내가 가점주주 놓으면 두 가지 꼭 기억해라. 어디에서? 비상장법이 몇 프로? 50% 초과입니다. 자, 넘기죠. 자, 넘기면 이제 26페이지 있어요. 가점주주의 주식 취득 있죠. 별표시 3개. 별표시 3개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를 익히니까 취득은 어떤 것이냐 하는 유행을 익혔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취득이 있고 법으로 정해준 취득이 있다. 이 법으로 정해준 취득을 정리를 잘 된다. 크게 두 종류. 하나는 변경, 토건, 차기선. 토건, 차기선.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상장법인의 50% 주식을 가졌다. 가점주주. 요 두 가지 행태가 있다. 자, 그 다음 27페이지 갑니다. 취득세의 가세 대상. 가세 대상이라는 것은 모든 세목에는 가세 대상이 있죠. 무엇에 대해서 가세합니까? 그럼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가세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옷을 사는 것도 취득이고 마트에 물건 사는 것도 취득이지만 그런 걸 취득 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취득세의 내기 위한 취득한 물건은 어떤 물건이 있느냐? 14가지가 열거되어 있다. 몇 가지가? 14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개가 더 들어갈 거예요. 올해는 적용하지 않으니까 관심 끄어대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세 대상물은 14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 대부분 취득한 물건의 공시를 요건한다고요. 공시가 뭐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물건이다 이 말이야. 대부분이. 자, 마트에 가서 물건 삽니다. 등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취득됐으면 등기를 요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인 것은 부동산이고 우리가 학개론에서 뭐냐? 준부동산 들어봤죠. 그래서 부동산과 준부동산 성격을 띠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유일하게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닌데 취득 대상이 있어요. 그걸 회원권이라고요. 이용권은 아닙니다. 그럼 회원권이라는 것은 뭔가 좀 가치가 높아요. 한때 이것도 프리미엄을 붙고 팔는 것 대표적인 골프죠. 골프 회원권이죠. 그래서 그 회원권 종류가 5종류가 있다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대상이고 유일하게 회원권만이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것을 암기를 해주면 더더욱 정리가 편해요. 그래서 두 문자를 꼭 쓰세요. 자, 첫째, 부동산이 있어요. 토지와 건축물. 토지. 자, 토지는 우리가 뭐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8개 지목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실질주의니까 그 공간정보 28개 지목에 해당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다. 됐나요? 예, 그 다음에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자, 이 건축물은 좀 항상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토지는 그대로 끝나면 돼요. 근데 건축물은 별도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개수라는 개념 때문에 건축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 간주 취득 때문에 건축물을 좀 더 구분해 줘야 돼요. 자,
이 건축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세상에 있었던 물건은 아니죠. 그럼 누구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토지 위에 설치된 것들을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개념이 건축물은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었고 누구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토지 위에 설치한 것들 건축물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건축물이 아니라고요. 인간에 의해서 설치한 것, 그게 건축물이야. 근데 그 건축물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건물 기능을 가지는 건물이라는 건축물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건물 기능은 아닌데, 건물은 아니지만 토지 위에 설치된 하나의 독립된 기능을 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토지 위에 지상물에 설치되었거나 다른 구조물에 설치된 것으로서 하는 거. 이렇게 쭉 말이 길어요. 근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냥 독립성을 가졌다. 독립적인 시설물이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골프 연습장 있죠. 그런 철탑이죠. 철탑. 됐나요? 그 다음에 물을 저장하거나 사료를 저장하거나 기름을 저장하거나 저장 탱크 있죠. 그때 누굽니까? 동남아시 우리가 큰 유류 저장 탱크에 풍등을, 말레이시아입니까? 풍등을 툭 때렸는데 바람에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유류 저장 탱크에. 그게 확 타버렸죠. 그 저장 탱크. 자, 그리고 또 막 요즘에 뭡니까? 처음 어디에 있습니까? 남산에 있는 거. 그다음 부산에 있는 거. 이 두 개, 그다음 설악산에 있는 거. 이렇게 세 개밖에 없었는데 점차 어디가 유행이 타니까 너도 나도 다 설치해야 되네. 케이블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디가 대박 났어요? 통영 됐나요? 통영 그 낭만 그 공원이 있어요. 예. 미륵산 공원이 있는데 그 미륵산 공원에 딱 올라가니까 야 저쪽 보니까 다도해가 다 보이네. 그래서 또 누군가 뭐 노래를 불렀어요. 여수 밤바다 하니까 뭐 여인들이 막 가죠. 그 여수 밤바다가 쫙 있죠. 예. 그러다가 조금 하니까 또 어디가 속초에 또 난리 났네. 그래 속초가 또 난리 나니까 부산 또 뭡니까? 바다에 거기 가서 또 난리 났네. 예. 그래서 하나둘씩 다 생기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뭡니까?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출렁다리가 있다니까 저 중국에 출렁다리 있다니까 우리나라도 출렁다리 만들고 또 출렁다리 만들고 그런 것이 다 뭡니까? 독립시설물이다 이 말이야. 암기를 할 필요는 없죠. 됐나요? 그런데 세 번째는 이 건물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제 건물이 단층이 아니고 계속해서 빌딩이 들어서요. 그럼 빌딩이 들어서니까 고층이 올라가려면 숨이 차죠. 그럼 뭡니까? 엘리베이터죠. 그래서 건물에 딸렸다는 거죠. 건물에 딸려가지고 건물 기능을 도와주는 시설물. 되나요? 그래서 거기는 뭡니까? 지금 단순한 에어컨이 아니고 중앙조리실 에어컨도 있고 냉방 시설이 있고 난방 시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안에 보면 배전 시설도 있고 배관 시설도 있고 예, 그래서 딸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건 부수되었다 했는데 좀 순수한 우리말로 하자 해가지고 법에서 딸렸다, 딸린 시설물이다. 느낌 받았나요? 그래서 항상 건축물 하면 뭐다? 건물, 독립, 그 다음 딸린 요 개념을 항상 가져가자 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등기 등록 관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이 부동산에 준하는 거 돼 있죠. 준부동산음인데 차량 있고요. 그 다음 기계장비 있고요. 자, 기계장비 앞에요. 안에 보면 건설공사용 되나요? 쭉 가면 하물, 하역용, 그 다음에 강음용. 그러게 하면 밑줄 하나씩 건다요. 근데 기계장비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더라 하는 거죠. 뭐가 됐다? 건설공사용, 하물, 하역, 그 다음에 강음용 있죠. 우리가 건설공사용이 뭔지 알죠? 컨베이 시스템 있잖아요. 쭉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물, 하역용, 컨베이 시스템 있죠. 이렇게 쫙 하면 쫙 밀면 쫙 들어가잖아요. 벨트가 있는 것도 있고 롤만 달아가지고 쫙 있는 거. 요즘 택배 기사들 가면 집합 장소에 그거 봐도 설치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저 어디입니까? 강음용은 저 한번 충청도 가세요. 충청도 가면 그 옛날에 석탄 파는 데 있어요. 석탄.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안에 폐광이 됐는데 그걸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천이죠. 제천에 옛날에 왕건 세트장이 있어요. 그 옆에 가면 또 세트장이 있어요. 그래 가면 쭉 가면은 안에 강음용으로 기기장치 종류가 쫙 설치되어 있어요. 들어가면 여인끼리 들어가면
뭔가 데이트를 하는데 뭐 사이좋게 하는데 아저씨 불러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다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는 부동산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전국 팔도를 롤로 잘 돼야 됩니다. 혹시 통일되면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따야 되죠. 예. 자, 그다음 선박 있어요. 자, 선박은 명칭 여부를 모든 배인데 여기서 우리가 선박은 20톤 미만이 있고요. 20톤 이상이 있는데 20톤 미만인 선박은 우리가 무태 올릴 수 있어요. 끌고 다닐 수 있다고요. 20톤 이상의 배는 반드시 그 정박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걸 선적항이랍니다. 그래서 선박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땅 때문에. 자, 그다음 항공기.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 조정하는 것만 됩니다. 이거 간단히 유인 항공기입니다. 드론 있죠. 드론 무인 항공기는 대상이 안 됩니다. 무인 항공이 안 돼. 사람이 탑승 조정하는 항공입니다. 5번에 별표시 한 개 하죠. 잎목이죠. 자, 잎목은 우리가 뭡니까? 나무죠. 토지 위에 있는 나무는 자연사 식생된 나무는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토지 소유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매각된 나무도 같이 소유권이 넘어가요. 근데 특별법에 의해서 잎목법이라는 특별법에서 수목 집단을 구성할 때는 별도로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땅과 함께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잎목이 나무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이 잎목입니다. 여기 잎은 뭐냐? 설립자예요. 살아있네 이 말이에요. 살아있네. 됐나요? 그럼 이미 탁 베버렸어요. 그럼 뭐 된다 안 된다? 벌목된 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잎목 집단의 구성을 딱 세 종류만 딱 정해져 있는데요. 자, 가수원에 있는 가수나무 집단 구성에 있죠. 그 다음에 대밭 있죠. 대나무. 옛날에는 대나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걸 했는데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대나무가 천천히 밀려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대나무를 가지고 또 우리가 뭡니까? 블라인드 있죠. 블라인드 있죠. 대나무 가지고 블라인드 만들면 그건 일반 블라인드보다 비싸요. 깔끔하게 있고. 또 뭡니까? 대나무 가지고 재 있죠. 재. 안에 대나무 그 벗기보면 안에 촘촘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그 바이러스가 침입하기 조금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또 대나무 가지고 또 뭐 합니까? 예? 식품도 하기도 하고 그것도 소금 치약이 있잖아요. 치약. 주겸 있잖아요. 주겸. 예, 주겸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또 학계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거기 대나무에다가 술을 담으면 또 맛있어요. 술을 삼투함자고 해서. 예. 자, 그래서 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부분이 있어요. 주의 부분이 뭐 있느냐? 우리가 아까 취득 행위가 있어요. 무슨 취득이 있어요? 취득은 원지 취득이 있는데 원지 취득할 때는 뭐만 가시하느냐? 부동산만 원지 취득시 가시하고요. 나머지는 원지 취득시 가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원지 취득은 뭐만 가시한다? 토지와 건물만 가시한다. 됐나요? 나머지들은 원지 취득시 가시하지 않는다.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됐고요. 그 밖의 권리는 강업권, 어업권이요. 강업권과 어업권도 뭡니까? 강업권은 특별법에 한 거예요. 자,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를 파보니까 뭔가 누런 것이 났어요. 그 다음 시커먼 것이 났어요. 그게 강물이라는 거죠. 그럼 자기 땅 밑에 있어도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고 강업법에 의해서 국가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채굴하려면 강업권을 가져서 이용한다. 그러면 자기 땅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면 자기가 그거를 채굴하기 위해서 강업권을 가지죠. 강업권입니다. 채굴 권리죠. 그 다음에 어업권이 있어요. 무슨 건? 어업권 있어요. 어업권. 그 다음에 올해 신설돼가지고 언제 됩니까? 양식업. 여기 한 개 더 들어왔어요. 무슨 거 들어왔다? 양식업권이 들어왔어요. 양식업권이. 그럼 20년 8월 이후니까 시험 치기 전이겠네요. 그러면 한 번쯤 넣을 수 있는데 이건 크게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넣을 가능성은 많고 양식업이 한 개 들어갈 거네요. 자, 그리고 이 강업권도 결과적으로 원지 취득시를 면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에 보면 이제 뭐가 있나요? 이때 회원권 종류입니다. 자, 여기서 거기에 2번에 보면 뭐가 있다고요? 회원권 있어요. 됐나요? 그럼 회원권은 되는데 여기 조심한 것은 이용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원권만 되고 이용권은 안 됩니다. 이용권은 뭡니까? 몇 해만 이용하는 거죠. 됐나요?
회원권은 뭡니까? 기간을 두고 이용하는 거죠. 그럼 회원권도 이용하는 권리고 이용권은 그 말대로 이용 권리인데 기간을 두느냐 몇 회를 하느냐 하는 거죠. 됐나요? 피부 마사지 이용권 해봤죠?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한테 그 선물 안 받았나요? 뭐 결혼하고 나서는 안 주지만 결혼할 때는 그래도 뭔가 아직 뭡니까 콩닥콩닥 할 때 콩깍지 있어가지고 주죠. 네, 안 줬는 모양이네요. 저는 줬는데. 네, 회원권입니다. 이용권 안 돼요. 이겁니다. 그럼 이 회원권 종류가 그게 뭐였죠? 골퍼, 그다음 콘도, 그 2종 이상 시설을 가진 종합체육시설, 그다음 말 타는 거 승마, 그다음에 뭐가 가야 될까요? 요트. 그래서 이것을 순서로 보면 처음부터 요 골프가 먼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콘도가 생겼어요. 콘도가 생기면 점차 한 개씩 늘어났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얼마 안 됐는데 요트 회원권은 가장 최근에 들어온 거예요. 한 개씩 늘었는데 골, 콘, 종, 성, 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골, 골퍼, 콘, 콘도, 종, 종합체육시설, 성, 성마, 요, 요트. 그리고 올해 이제 들어가고 하는 것이 뭐다? 양식업 있죠. 예, 양식업. 그리고 양식업 종류가 지금 뭐냐면 통영에 가면 뭐가 있어요? 굴, 미더덕, 멍게죠, 멍게. 미더덕 하면 또 뭐 나는데? 예, 멍게 있죠, 멍게. 그다음에 또 거제 통영 바다에 들어가면 또 욕지도 가면 뭐 한다? 고등어. 우리가 안동에 강고등 하죠. 그 강고등 어디서? 욕지도에서 가가지고 주는 거예요. 욕지도. 부산 또 고등어 있죠. 또 저 서해 쪽으로 가니까 뭡니까? 서해 쪽에 남해 가니까 뭐 있어요? 전복 됐나요? 전복. 그다음에 쪽 올라가면 김. 양식장이 많죠. 우리나라 참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 28페이지 갑니다. 4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 했어요. 자, 별 표시할까요? 네, 3개. 그러니까 이 취득세 납세 의무를 묻는데 이 물을 때는 앞에 가세 대상과 연결해서 묻는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연결이 돼야 돼. 뭐가 된다? 취득 유형하고 3박자가 돼야 돼. 취득 형태와 그 다음에 가세 대상과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냅니다. 됐나요? 자, 저당권을 취득했다. 예를 들면 저당권을 취득했다. 취득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 그럼 저당권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그거는 취득하더라도 뭡니까? 성계 취득했다 하더라도 성계란 개념이 있더라도 저당권은 대상이 아니니까 안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요 말이야. 자, 전자제품을 취득했다. 뭡니까? 취득했지만 대상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성계 취득했던 원지 취득했던 그건 대상이 아니니까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꼭 연결돼야 된다고요. 연결. 그래서 납세 의무자인데요. 납세 의무자가 이제 내용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은 암기가 아니고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자, 1번이 뭡니까? 아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취득이란 것은 14가지 대상, 열거된 대상을 취득했다면 그 공부상보다도 사실상 취득자를 말한다. 취득 행위는 등기 등록 관계없고 허가받았다, 무가받았다 관계없다고요. 자, 그 말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건축물의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해의자가 시설물을 가설했다. 자, 여기 주체구조부는 거기에다 하나 적으면 이런 경우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건물을 빌딩을 한 개 신축하고 있다 합시다. 여러분이 건물 소유주라고요. 그럼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건물을 다 짓고 뭡니까? 임차인을 모집하겠어요? 아니면 건물 짓는 과정에서 임차인을 모집하겠어요? 짓는 과정이죠. 빨리 자금이 들어갔으니까 빨리 뭡니까? 자금을 조달해야 되겠잖아요. 그럼 신축 과정에서 한다는 거죠. 그럼 건물 소유자를 우리가 주체구조부 소유자란 말이야.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자인데 주체구 소유자인데 여기 임차인을 모집하니까 어떤 임차인이 뭐 하겠어요 하니까 자 여기에서 금융업을 한다네. 그럼 금융업을 하면 뭘 설치할까요? 금고. 큰 시건 장치가 아주 잘 되는 금고를 부착할 거야. 그럼 너가 주인이 뭡니까? 어린한 임차인이 너 금고를 한다니까 갑이 금고를 그 시건 장치를 해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금융업을 금고를 한다고 해서 갑이 그 금고를 설치하지는 않겠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들어오면 설치하겠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설치한 거는 건물에 부착하는 물건이잖아요. 그럼 건물에 부착한 물건이 뭐다? 딸린 시설물이 된다고요. 알겠나요? 자,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다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는데 어중간하게 4층 건물이야. 무슨 건물? 4층 건물이야. 근데 위치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어리란 사람이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용도가 있어. 그 용도에 딱 맞아. 딱 다른 지역보다는 자기 용도가 딱 맞아. 너무 탐이 나. 그래서 들어오고 싶은데 딱 단점이 뭐가 있다. 성관계가 없네. 성관계가. 그래서 내가 성관계 설치해주면 들어가지 하니까 웃기겠네. 내 돈 없어. 그러니까 이게 탐이 나는 거야. 그럼 들어가면서 뭐면 내가 성관계 설치해주니까 상당만 해줘라 이 말이야.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설치했어? 어리.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주최고주 소유자가 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건물주는 그대로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설치했을 때 그 설치한 딸린 시설물들은 설치를 임차인이 했더라도 나갈 때는 그는 누구 거냐? 주최고 소유물이래. 가져갈 수 없어요. 왜? 용도상 불가분할 관계를 가진 것은 분리해서 가져갈 수 없다고요. 그는 주최구조 소유물이야. 그래서 이래 됩니다. 당연히 취득세는 누가 냅니까? 어리 취득했으므로 어리 납세 의무자입니다. 아니 논리를 보는 거예요. 어리 납세 의무가 진다고요. 어리. 다시 어리 설치했으니까 어리 취득자니까 어리 납세 의무자라고요. 근데 어리 세금을 안 냈을 때는 관할 관청에서는 너 거잖아. 너 거니까 너가 책임이 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뭡니까? 무조건 주최구조 소유자와 용도성 불가분할 관계 있는 물건을 시설을 했다는 임차인이 설치했더라도 최종 결과는 누구다? 주최구조보다 이 말이 넣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암기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 지목 변경이죠. 자, 아까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목 변경을 할 때와 지목 변경 후가 있겠죠. 그러면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지목 변경 후 소유자가 아니고. 되나요? 지목 변경 시점 소유자입니다. 자, 수입하는 물건은 수입한 자가 됩니다. 자, 상속받은 재산은 당연히 뭡니까? 상속받은 자가 되겠죠. 근데 상속은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빌딩을 한 개 남아 있는데 한 사례 받으면 그냥 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빌딩은 하나인데 여러 사례 받으면 상속이 여러 사례 받죠. 그럼 여러 사람이 하니까 연대 납세의무가 되겠죠. 그럼 원칙은 뭡니까? 상속을 받을 때는 각자 상속받은 물건이나 각자 상속받은 지분에 대해서 부담하면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뭡니까? 하나인 때 여러 사례 받을 때는 뭡니까? 연대다 말이죠. 연대인데. 자, 그 다음에 6번 있습니다. 6번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자, 줄 것이요. 조합원 용어로 그게 답이에요. 조합원 용어로 뭐 했다? 취득했어요. 조합원 용어로 취득했다. 답이 있네요. 자, 우리가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오래됐어요. 위치는 참 좋은데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내가 뭘 보고 재건축 될 것을 저 집이 재건축 될 거야. 그래서 싹 들어갔다 힘들죠. 그러니까 들어갈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재건축이 된다는 발표가 났어. 그럼 뭐가 되죠? 조합이 개정되겠죠. 조합이. 그럼 조합이 개정되면서 내 조합원이 내는 뭡니까? 일을 해야 돼야 돼요. 돈 벌려 다녀야지. 그럼 그 업무를 대리해 준 사람이 뭡니까? 주택조합이죠. 조합이 조합원의 업무를 대신해 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었다. 그리고 주택조합이 누구? 저 것이 내 것이니까 내 대신에 이전 등기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조합원 용어로 취득했다면 그 물건은 주택조합이 지금 업무를 했지만 조합원 용이니까 조합원이 취득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건축되면 일부 부분이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뭐 나머지 부분 주택도 있겠죠. 그럼 비조합원도 들어와서 취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조합원 것을 대신 이전 등기해 줄 수도 있고 비조합원 것을 이전 등기해 줄 수 있다. 그럼 무슨 문장만 찾으면 돼? 조합원 용을 하면 조합원이 납세의무자다. 조합원용이 아니라면 조합원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암기를 한다, 암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게 원 1번에서 6번까지는 원 2번에 별 표시하시고 원 2번에 별 표시하시고 한 개. 자, 그 다음 방금 했던 6번에 별 표시하세요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이제 7번과 8번 있는데요. 7번, 8번은 엄청 중요하죠. 세개 죠. 세 개. 취득세에서는 이 부분이 어려운 것이 아니야. 이것이 나중에 양도적인 문제와 같이 결부된다고요. 양도적인 문제와 같이 결부되는데 두째 시간에 요 7번,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